일본은 세계 경제력 3위에 위치해 있는 나라입니다. 유럽 국가들 앞에서 찬란했던 그들의 문화와 경제력에는 이제 우울한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독일과 함께 일본은 같은 전범 국가였고, 또한 독일과 함께 세계를 대표하는 제조업 국가이며 마이스터 장인의 나라로 전 세계 산업을 주도하면서 최고의 나라에 올랐던 국가입니다. 그러나 독일이 바라보는 현재 일본의 모습은 암울 그 자체입니다. 경제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사회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에 지쳐있고, 그 사회는 우울증에 걸린 무기력한 사회라는 것이 독일 언론들의 주된 관점입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히키코모리라 불리는 은둔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집에서 나오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로부터 가해진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있고, 자신들 일본의 사회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일본의 경제력은 계속해서 위축되어 가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은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독일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물론 일본이 경제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재와 장비는 여전히 다른 나라들을 압도하고 있고,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로봇 산업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죠. 아직 우리나라가 감히 따라가지 못하는 분야입니다. 이미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 화낙은 넘볼 수 없는 포지션에 위치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토요타를 일본 최고의 기업으로 아시겠지만요. 실제 이 화낙 로봇 제조업체는 일본 내에서도 그리고 세계 산업계에서도 토요타에 비해 부족함이 없는 기업입니다. 여기에 서비스 로봇도 세계 최강자죠. 아마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룰 듯 합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이 무력감이라는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독일과 비교해가며 독일어 기사를 통해서 일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는 독일어 신문의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전하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인구 감소에 있습니다. 독일 언론들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지적을 해왔죠. 독일 유력 주간지 슈테른이 2019년 8월 10일 생성한 기사에서 일본의 사회 고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문은 일본은 매년 50만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이에 따라 일본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계 3위 경제 대국인 일본이지만 일본처럼 빠르게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나라도 없다고 지적을 합니다. 신문은 최근 9년간 일본의 인구는 급격히 줄고 있다고 전하면서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나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경에는 아마도 3분의 1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출산율은 1.43으로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7이 돼야 한다고 밝히고도 있는데요. 사실 출산율을 두고 우리 한국도 자유스럽지는 못하죠. 우리는 출산율이 2018년 통계 0.98이었습니다. 그러나 독일 언론이 출산율을 두고 우리나라를 거론하지 않고 일본을 거론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기력한 젊은 세대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독일 매체 슈테르는 일본 젊은이들을 누르는 문화가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일본은 노동시간이 많은 나라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일본은 매일 12시간씩 오버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근무 태도가 좋은 것으로 평가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현상은 예외가 아니라 규칙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 노동사회 건강청에서는 2015년 과로사로 죽은 사람만 95명이었고, 이와 함께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숫자도 비슷하다고 인용 보도하면서요. 이런 사고가 있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하는 사회에서 그 누구도 가족을 만들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 사회의 젊은이들에 대한 견디지 못할 압박은 그들을 운둔자로 만들고 있다고 독일 언론은 밝힙니다. 독일 경제 경영주간지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2020년 1월 16일 기사에서 일본의 젊은이들은 사회로부터 오는 두려움으로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있다고 전하며 15세부터 39세까지 히키고모리, 즉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운동 생활하고 있는 숫자가 54만 1000명 이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6개월째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함께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년층까지 합하면 숫자는 무려 110만 명으로 늘어나고 있죠. 일본 사회가 그냥 무력감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매체는 일본에 거주하는 이태리 심리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강한 사회적 압박으로 사람들은 극단적인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즉 인구 감소로 일본에 불어닥칠 경제의 폭풍도 문제지만요. 이에 대해 응전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이 아닌가 지금 독일 언론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반해 독일은 지금 어떨까요? 독일의 출산율은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 1명당 1.5명의 아이를 낳고 있습니다. 일본에 비해 그리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현재 8,310만의 인구가 독일에서 살고 있죠. 2020년 6개월간 전년 대비 마이너스 0.05% 줄기는 했지만요. 노년층보다 중장년층은 여전히 두텁고 2009년 8,100만에서 2019년 8,300만으로 조금씩 계속해서 증가해 왔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는 바로 이민자들의 인구 유입에 있습니다. 즉 출산율은 낮지만 외국에서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독일은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보지 않고 같이 살아가는 독일의 구성원으로 본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최근 베를린은 외국인 관청을 이민자 관청으로 새로 명명했는데요. 이제 외국인이라 행정적으로 부르기보다 독일 사회에서 통합될 외국에서 온 사람들로 개념을 새롭게 잡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행정단어 선택에서도 이제 독일인들은 외국인과 함께 살아갈 준비를 해가고 있는 겁니다. 독일은 또한 난민들에 대한 정책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들은 2018년에만 30조가 넘는 돈을 난민들을 위해 썼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외국인과 난민들을 독일 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습니다.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독일 사람들과 같이 교육을 시키기 위해 미리 선교육을 시키며 그리고 이를 위해 독일어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의료보험 등 사회 안전망 구축과 이들을 위한 거주단지 조성 등 끝없이 돈이 들어가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11월 27일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독일 시민으로 그리고 같이 살아갈 국민으로 보고 있는 것은 사회 여러 곳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 일간지 디 벨트지는 2017년 독일 연방국회 국회의원 선거에서 외국에 뿌리를 둔 외국계 국회의원들에 대한 특집 기사를 다루었었습니다. 저번 영상에선 여기까지만 언급을 해드렸죠. 바로 외국계 정치인들의 독일 국회 입성에 대해서는 세세히 알려드리지 않았는데요. 먼저 외국인이 독일 국회에 입성을 한다는 것, 독일 정치 문화에서는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라고 들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를 하면 외국계 독일인이 국회에 입성한다는 것이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독일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자격 조건으로 청소년 시절부터 정당에 가입해 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외국 이민자들은 이런 경력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바로 이런 특이한 독일 정치 문화에서 국회의원 자격 조건에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들을 국회의원 후보로 각 정당이 선택했다는 것이 예외인 것입니다. 그만큼 외국 이민자들을 독일 연방국회로 입성시키겠다는 정치적 결정이 아주 강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디 벨트지는 2017년 9월 18일 기사에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이번처럼 적은 적이 없다고 밝히며 대신 외국계 독일인 57명이 독일 연방국회에 입성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 수의 8%에 해당이 됩니다. 지난 국회에서는 5.9%였으며 외국계 독일인 국회의원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를 해오고 있었죠. 그러나 신문은 이 숫자가 그리 많은 프로테이지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는 독일 시민들 22.5%가 이민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독일 시민 구성원에 비례해서 이들의 이익을 완전하게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은 실제 외국계 국회의원들은 더 많을 것으로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당 내에서도 외국계 독일인들에 대한 내부 조사를 시스템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즉 정당 내에서 어렸을 적부터 청소년 정당에 가입해 활동을 해온 외국인들은 외국계 독일인 이민자로 생각하지 않거나 또한 이민자 시기를 어디로 더 통계를 잡아야 될지도 고민을 하지 않은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모습은 독일과는 정반대입니다. 아베 정권이 주변 국가와 평화를 해치고 있다. 아베 정권은 민족주의의 색깔이 강하다.
아베 총리는 퍼스트 재팬을 외치면서 일본 우선주의로 주변 국가와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식의 보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독일 언론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던 사항들입니다. 외국인과 함께 어우러져 살려는 독일인들의 눈에 과연 일본이 어떻게 보일까요? 잠시 정치 기사가 아니라 여행 관련 뉴스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독일인들의 일본에 대한 정치적 판단은 이미 구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유럽인들이 외국인에 관해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독일 유력 일간지 포커스는 유럽인들이 일본에서 왜 절망하는가라는 여행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는데요. 포커스지는 기사에서 일본 사람들은 외국인에게 친절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속내는 외국인들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외국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다고 밝히고도 있는데요. 그리고 매체는 일본인이 갖는 외국인에 대한 불편한 이들의 시선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국인과의 관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하필 이 매체가 왜 한국인을 예로 들었는지 아쉽기는 하지만요. 일본의 민족주의를 잘 표현하는 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면요. 신문은 한국인들은 일본에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문화적으로 아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제가 일본에 안 살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한국인이라 불리면 아주 큰 모욕으로 생각한다고 밝히고도 있습니다. 글쎄요, 정말 제가 일본의 문화를 몰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독일인들이 보는 일본인의 이런 속마음을 포커스는 문화 충격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인은 뿌리 깊게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천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대목이죠. 독일인이 보는 일본은 이렇게 공생하고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선진국이 아닌 일본만을 위한 일본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류의 판단은 정치 기사부터 경제 그리고 여행 기사에서까지 확인이 됩니다. 이에 반해 독일은 외국인과 공존해 가면서 커다란 경제적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독일 사회에서 외국인들이 가져오는 경제적인 부의 창출은 아주 크죠. 아쉽게도 최근 통계를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왜곡이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2015년부터 난민들이 유입되어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고 이제 이들은 교육을 마치고 사회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2014년 기사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독일 유력 주간지 슈피겔이 2014년 11월 27일 생성한 기사를 보시면 외국인들이 내는 돈이 독일 정부로부터 받는 돈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옵니다. 독일 마나임에 소재한 중앙유럽연구소는 베르테스만 재단으로부터 받은 연구 용역을 통해 외국인의 경제의 기여도 조사를 했는데요. 2012년 기준 외국인들은 국가에서 받는 사회복지 비용 등 여러 지원보다 1인당 3,300유로를 독일 정부의 세금으로 더 많이 내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즉 당시 일을 하고 있었던 외국인 660만이 독일 정부에 지급해주는 돈이 복지금을 빼고 220억 유로를 흑자를 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30조 정도 내고 있는 겁니다. 신문은 여기서 외국인이 실제 세금을 내는 부분은 더 많을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외국인 여권을 가진 사람들로만 통계를 잡은 것이고 이중 국적자들을 합할 경우 더욱더 많아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요. 외국인들이 독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렇게 외국인에 대해 투자했던 것이 이제 선순환으로 들어선 지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2015년 자주 회자되었던 문장 Yes, we can. 우리는 할 수 있다 라고 말했던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셈법, 즉 난민을 받아 다시 통합하고 새로운 독일을 만들 수 있다는 그의 셈법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난민에게 들어가는 돈이 2018년 30조 정도였는데 바로 외국인들이 냈던 세금과 비슷하죠. 즉 외국인이 벌어다 준 돈을 그대로 난민들에게 투자해서 다시 새로운 독일을 만들겠다는 구상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이또이 같지만 이는 대단한 결정이고 아주 큰 배포입니다. 아무리 30조를 외국인이 벌어줬다 해도요, 이 천문학적인 돈을 전쟁을 피해서 아무 능력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민족들에게 쓰기는 쉽지가 않죠. 이런 친외국인 정책은 또 다른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혁신기업을 탄생시키는 데 공헌하는 것이 바로 외국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독일은 이제 외국인들이 없으면 스타트업 등 새로운 기업이 나올 수 없는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HR 관련 전문 기사를 생성하는 페조날 비어차프트 매체는 2019년 9월 23일 기사에서 IT 관련 스타트업에서는 이제 5명 중 1명꼴로 외국인이 일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IT 관련 전문가가 아주 부족한 편인데요. 지금 이 분야를 외국인이 메워주고 있는 것이죠. 매체는 이제 외국인이 없다면 독일의 스타트업은 존재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까지 합니다. 이렇게 독일 스타트업에서 종사하는 외국인 비율은 20%이며 회사가 클수록 외국인의 비율은 더욱더 높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명 이상의 기업일 경우 34%로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스타트업에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은 이제 독일의 기업이 국제적인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자들일 경우 이 수치는 더욱더 올라간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개발자의 경우 4명 중 1명이 외국인이며 기업이 커질수록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44%까지 올라간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기술 집약적인 스타트업일수록 예를 들어 인공지능 분야의 경우 외국인이 없다면 기업 자체가 존재하지 못한다고 밝히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기업이라 할지라도 독일어를 공식 언어로 쓰는 기업은 44%이며 스타트업의 53% 이상이 영어로 공식 언어를 쓰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일본의 전략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독일과 일본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의 강자입니다. 이들은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규칙을 좋아하고 섬세한 프로세스를 중시하는 나라죠. 그래서 공업과 산업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직관을 중시하고 때로는 느낌에 근거를 두고 판단해야 하는 디지털 분야는 다르죠. 일본이 지금까지 세계 3대 경제대국으로 강자의 자리에 있었던 것은 어쩌면 산업화 후 지금까지 시대가 요청하는 국민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본은 새로운 시대 앞에서 낙후되어 가고 있고 무기력해지고 있죠. 이에 반해 독일은 자신들의 약점을 새로운 시대에 응전할 수 있는 새로운 구성원들로 꾸준히 채워가고 있습니다. 바로 약자를 돌보고 과거사를 인정하며 민족주의의 색깔을 빼서 외국인이 다가오게 하는 포용의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IT 기반의 새로운 기업들은 이제 외국인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족주의에 기반한 아베 신조 그리고 일본의 반외국인 정서가 만들어낸 퍼스트 재팬이 그들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계량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또한 증명하기도 어렵죠. 그러나 포용과 통합으로 무장한 독일과 비교를 해보면 일본의 실수와 그들의 잘못된 전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적어도 독일처럼 외국인들을 통해 30조 이상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그들 사회와 기업은 시장에서 외국인들을 통해 IT 문화와 새로운 기업들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일본은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을 계속 입고 있는 것이죠. 독일의 새로운 미래는 이렇게 일본의 독선적이고 민족주의로 가득 찬 사회에서 오는 문제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가장 큰 실수는 통합이라는 어젠다를 통해서 변화하는 시대에 나서지 못한 점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갔었죠. 가장 민족주의적인 색깔을 띄었고 국수주의적인 사고로 일본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열심히만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이질적인 집단의 교류로 창의성을 폭발시켜서 새롭고 효율성 높은 일을 하려는 시도를 그들은 못했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시대가 요구하는 지혜를 몰랐을 수도 있죠. 오히려 이들은 외국과의 이런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압박과 스트레스를 사회 구성원들에게 주며 국가를 운영해 왔습니다. 자신들만으로 세상을 리더할 수 있다는 독선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의 국가와 사회가 강함을 요구할수록 숨을 쉬지 못했던 젊은이들은 사회를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이제 히키코모리라는 현상을 보이면서 세상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강한 일본을 외쳤던 일본은 오히려 일본 사회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영상을 마치기 전 결이 다른 얘기지만 출산율이 적은 우리나라도 같은 고민을 해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일본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독일의 길을 갈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겠죠.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의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전하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